내가 공부하던 방식은 뭐라냐면 나는 모든 거를 의심을 했어. 불교 공부를 할 때도 불교에서 핵심 교리라고 하는 것들, 이제 뭐 사성제, 12연기, 뭐 무아, 무명, 무지, 무명, 또 무명업장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정의 내려준 대로 생각하지 않고 과연 그것이 내가 인식할 때는 어떻게 인식되어지느냐, 여기에 대한 항상 의문을 던져가지고 그거를 논리와 사고로 연결을 지었어. 그래가지고 스님이 가끔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전혀 다른 설명, 뭐 같은 설명인데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그 해석을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여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어떻게 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여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저 사람한테는 저게 어떻게 보여졌느냐, 나는 이게 어떻게 보여졌느냐가 중요한 거거든. 어떤 스님이랑 얘기하는데 여시하문,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얘기했을 때 여시하문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나는 이와 같이 들렸다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게 그분 말씀을 들어보면 그것이 원래 원서에는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원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석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오류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이게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하면서. 그래서 불교에는 이 의심, 의단, 이것을 가장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발전시킨 게 뭐냐면 이제 인명학이야. 인명학. 인명학이 뭐냐면 이게 논증학이야. 논증학. 논리학. 보면은 불교가 상당히 비논리성처럼 보이잖아. 그제? 응? 추상적인 것 같고. 그러잖아. 이게 중국 불교로 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화두선이 생기면서 직진심, 즉신선불,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인도에서는 원래 논리학이 발달했어요. 불교는 정말 정교한 논리를 갖고 있거든. 근데 그 논리 체계를 만들 때, 뭐, 무착 같은 경우에는 무착, 용수, 세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는 뭐예요? 세찬하, 여기서는. 유식 30송, 유식학. 용수보살은 중간학. 이렇게 이게 발전시켜진 거예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내가 얘기한 것도 100% 믿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거를 의심해라. 의심해서 네가 그거를 제대로 네 거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논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수행 지침을 삼는 거거든요. 수행. 그리고 모든 거를 의심과 의단을 하는 건 뭐냐면 액면 그대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체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체증. 내가 몸으로다가 체득을 해버려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원인을 밝히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밖에서 찾는 게 아니야, 이거는.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 내 안에서 내가 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가를 갖다가 하는 게 이제 인명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이 감정와해기법을 만들었을 때도 그거를 왜 감정이 그렇게 일어나야만 됐는가, 이런 걸 추론으로 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추론. 그리고 추론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논증을 해야 돼. 그러니 이 추론을 해갖고 어떤 가설을 세워서 그 가설이 이렇게 논리성을 갖추고 그 논리성을 갖춘 거를 현장에서 어떻게 돼? 논증을 해가지고, 논증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서로 다툼을, 이게 서로 얘기로서 논리로서 만든 게 아니라 뭐냐? 이거는 현장 체험. 사람들한테 체험을 시킨다거나 스님이 체험한 바를 사람들한테 그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감정와해기법의 논리가 완성이 된 거거든. 근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따르지 않고 그냥 뭐 무조건 이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이비 교주들이 하는 얘기거든. 정확한 논리성을 가지고 그것이 왜 나한테 그렇게 일어났는가, 어떤 경전이나 어떤 뭐 심리학이나 이런 책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정립을 한 다음에
보조적인 수단으로 경전이나 심리학이나 내면을 다루는 책들을 보게 되면 이해가 훨씬 더 쉬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스님이 그 감정와해기법 논리를 완성을 하고 나서 경전들을 일체 안 봤어. 왜? 그거 하기 전에는 왜 안 봤냐? 경전을 보게 되면 내가 오염될까봐, 이 논리가 내 논리가 오염이 될까봐. 그래서 안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인명학은 논리와 논증을 통해서 불교의 경전이나 교리 이런 거를 이해해서 수행 체계를 바로잡고 바른 수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게 이제 꼭 필요한 거였어. 인명학이 엄청 발달한 거야 원래는. 인명학을 안 하면 수행을 했다고 할 수가 없어. 내가 그런 어떤 정사유라고 하는 거, 주어진 것에 대한 정사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논증이 그거를 갖다가 계속해서 원인을 따지고 돌아가다 보면 이게 다른 나한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있는 게 있고 나 같은 인간들 모두한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모든 나라와 문화와 문명이 다 틀리지만 우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 남녀노소, 그죠? 동서고금을 통해서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관통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죠?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논리를 통해서. 추론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근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드러날 뿐이지, 그 작용에 의해서 드러날 뿐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잡을 수도 없고 포착할 수도 없지만 작용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이건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난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마음이 원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그럴까? 나 스스로한테 의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스스로한테 들어갖고 내가 답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인명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이 밝혀낸 것을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좀 적어왔어. 그래서 인명학에는 이것이 삼집 논법이라고 해서 삼지 논법이라고 하는 걸 따라야 돼. 삼지 논법이라고 하는 걸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지 논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증명하고자 하는 걸 갖다가 추론을 내는 거지. 모든 것은 연기한다. 이런 논증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은 연기하느냐? 그죠? 왜 모든 것은 연기하느냐? 이렇게 추론이 들어가는. 그러면 추론이 들어가면 연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명제를 던져놓으면 거기에 대한 입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티베트나 인도 불교에서는 서로 막 논쟁을 해요. 막 논쟁을 해요. 사실 논쟁할 일은 아닌데, 그런 논쟁을 통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상대가 생각했던 거를 절충을 하면서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바른 수행으로 나가기 위해서. 막 2시간씩, 3시간씩 하는 거예요. 논쟁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인명인데, 근거, 결론을 뒷받침해야 돼. 이 결론이 났으면 모든 것은 연기한다 그러면 연기한 거에 왜 연기하는 거냐는 거에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결론을 뒷받침해 줘야 돼. 연기한다가 결론이잖아. 왜 연기하느냐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인명이야. 인명이지. 이 원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사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사례를 통해서 그걸 이제 검증을 해야 돼.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거를 하는 거야. 그거를 스님은 이런 것이 있는지 사실은 처음에 몰랐어. 스님도 그냥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근데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거나 이 감정와의 기법을 해서 감정이 왜 생성됐을까라고 하는 것을 의구심을 갖고 거기 탐구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거를 하게 된 거지. 이 방법대로 나도 하게 된 거야. 그렇게 하고서는 그러면 나만 그러한가? 이렇게, 그죠? 나만 그러한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 전체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응? 개는 개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 거고, 인간은 인간이란 종한테서
똑같은 현상들이 반복되어져야 돼. 양상은 다르더라도 작용하는 법칙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가 있어. 그렇지 않으면은 너만의 개통 철학이 되는 거지. 나만의 개통 철학. 세상에서 나만의 개통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틀렸다, 아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고의 범주로, 지식의 범주나 아는 범주로 그거를 갖다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저 미친놈이야, 저거 또라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뭐를 못 갖췄냐면 합리적 논증을 못 갖춘 거야. 그것이 왜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에 합리적인 뒷받침, 논증의 뒷받침을 못 받쳐줬기 때문에 저 미친놈이야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끝끝내 그것이 옳을 수도 있어.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미친놈 소리를 듣는 이유가 자기들이 합리적 논증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같은 어떤 범주 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야 돼. 그거를 갖췄으면은 그것이 인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갖춘 거예요. 불교는 그래서 위대한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적 사고로도 뒤지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그 옛날에 그런 논법을 딱딱딱 이렇게 해서, 그치? A, B, C 딱 이렇게 맞춰야 돼, 이거를. 안 맞추면은 논증거리가 안 되는 거야. 응? 채택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고 또 삼상. 응? 인명이 이제 세 가지 삼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삼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삼상은 뭐냐면 편연성. 편연성이 뭐냐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 주장하는 대상이 A가 B인 이유. A가 모든 것이 연기한다는 이유. 이거를 A가 연기한다. 이거는 어떤 그 문장으로도 성립이 되잖아. 그지? 추론의 대상이 되고 논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있는데 이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택도 없는 거지. 뭐 나는 신이다 이랬으면은 나는 신이다 이것도 논증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 하지만 뭐 터무니없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것, 나는 슈퍼맨이다 이렇게 했으면 그 슈퍼맨에 대한 논증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또 슈퍼맨이라고 하는 걸 또 논증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논증 가능해야 돼. 그래, 편향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가 뭐냐면 동류성. 아까도 얘기했지, 인간 종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 종들한테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같은 작용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개들이면 개들. 그죠? 뭔가 거기 공통분모들이 있겠죠. 여러 공통분모들이. 그 다음에 이제 이류성. 이류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까 동류성을 얘기했잖아. 편연성, 동류성, 이류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범주에서는 이유가 성립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과 다른 동물들의 마음이 돌아가는 법칙이 다른 거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인명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전 해석과 이제 우리가 토론이나 이걸 했을 때 논리적 논증을 사용해서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고 수행의 방향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거든. 그래서 스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은 이러한 방법을 거치지 않는 것들은 얘기를 안 해. 왜냐하면 나 모르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이러한 방법을 거치고 체증을 통했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한 논리와 이론을 갖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제안을 걸어와도 나는 충분히 답할 수 있고 그리고 충분히 그거를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는 거지. 그것이 이제 하나의 논리가 완성된 거거든. 그치? 이론이 완성된 거야. 그래서 감정와해기법은 완전한 이론을 완성을 했단 말이지. 이런 것이 뒤에 있는 거를 나중에 알았지만 그전에 그 논리를 완성할 때는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런 논고와 사유와 그런 걸 통해서 그거를 다 증명해냈고 이론화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감정와해 기법 이론이 굉장히 탄탄한 이론이야.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이론이거든. 감정에 관련돼서는
물론 이제 뭐 여러 그 과학자들이 많이 밝혀냈지만 그 감정이 아직도 우리 내면에서 어떻게 작동되고 뇌에서 어떻게 컨트롤이 되고 뇌에서 어떻게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것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거든. 근데 스님은 뭘로 밝혀내느냐? 이런 방식으로 밝혀낸 거야.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지. 그래서 인명학의 실용적 그 적용은 어떻게 하느냐? 불교 수행이 논리적 사고, 경전 해석과 토론에서 논리적 논증을 사용해서 바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인명학을 한다. 이게 사유하는 거야. 원인을 따져서 물어보는 거야. 인명이 뭐야? 원인을 밝힌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는 잘못된 견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수행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제 타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철학하는 그 도교도 있고 뭐도 있고 있는데 이런 거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돼? 내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해야지 추상적으로 야 꼭 그런 거니까 그런 어디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린 거야.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지. 응? 어디 책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린 거야. 그건 해석의 여지지. 책에 써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재해석할 여지가 있는 거거든. 만약에 노자에 대해서 안다고 그러면 아마 우리가 김용옥 선생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리고 최진석 교수가 참 말을 맛있게 아주 그냥 예리하게 칼날처럼 탁탁 끊어서 말씀을 아주 잘하셔요. 나 그래서 그분이 참 그게 매력을 느꼈어. 그래갖고 나도 이걸 설명을 할 때 칼처럼 딱딱 끊어서 칼처럼 딱딱 끊어서 여지를 남겨주지 않고 딱딱 끊어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을 내가 많이 지향을 했어. 지향을 했기 때문에 그걸 딱 들었을 때 그거 하나 안에 설명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 근데 그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노자에 대해서 설명을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노자 마음과 같을까? 노자가 도덕경을 썼다고 해서 도덕경의 주석서가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야? 보는 사람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차이야. 노자하고 가장 근사하게 하는 거지 노자는 아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비단 있는 길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나 저 유럽에까지 영국에서도 하고 이 노자 도덕경은 수많은 세계에서 읽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주역도 그렇고 그러면 영국식이 틀리고 우리나라 생각하는 게 주역도 영국식 주역이 틀리고 우리나라 주역이 틀려. 난 영국식으로 주역을 배웠어. 어? 영국에서 주역 공부를 하신 선생님한테 난 영국식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이 정적인 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옛날에 그 토테미즘 시장에서 아직도 많이 쩔어 있거든. 이 상태가 쩔어 있기 때문에 그걸 못 벗어난다. 근데 외국에서는 객관적으로 보고 그런 사상이 없었으니까 객관적으로 보고 논리적으로 그거를 풀었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또 그렇게 정적으로 풀잖아. 그거를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데 그런 분들은 외국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수가 없어 이거를. 응?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한테 내가 이제 주역을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배울 때 그런 것이 나도 모르게 이제 조금씩 스며들었겠지. 보는 관점들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래서 인명학의 이제 우리가 이제 잘못된 견해나 뭐 다른 뭐 타종교나 철학적인 거 논증에 의해서 얘기를 할 때도 내가 정확하게 사유하고 정확하게 내가 결론을 얻은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 노프라블 문제.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는 거지. 그것이 뭐냐면 정이야. 정. 8정도의 정도. 발음. 내가 발음이거든. 내가 아는 게 그게 발음이야. 근데 이 발음이 언젠가 틀렸어. 사가 아니라 발음은 발음인데 조금 부족한 발음. 그지? 새끼 이선정의 발음과 새끼 삼선정의 발음이 약간의 뉘앙스가 틀린 거. 이미지는 같고 느낌은 같은데 뉘앙스가 틀린 거. 이런 게 그 관통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찍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인명학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삼지 논법이라든가 이 삼상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논법을 해. 근데 서양 철학에서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하냐면 3단 논법이잖아요. A는 B다, B는 C다. 이런 논법으로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서양의 이제 심리학이나 논리학이지. 우리가 하는 목표는 이 인명학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가장 깨닫지는 못했더라도 우리가 가장 수행에 이게 지침, 올바른 길을 가서 붓다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거. 응? 그죠? 바른 불지견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거거든. 논증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바른 내가 길을 설정하고 그 수행길을 바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논증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지. 외국은 객관적으로 그거를 정리하는 객관적 사고방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전부 다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오온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우리가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찾아내는 공부였단 말이야. 근데 그 서양의 철학들은 전부 다 뭐냐면 대상을 관찰해서 대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연계성, 논리성 이런 거를 찾아내는 거였거든. 근데 대상에서 찾든 내 마음에서 찾든 꼭지점은 또 서로 붙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이걸 쪼개는 거나 내 마음을 쪼개는 거나 뭐 다를 바가 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경전 해석, 논쟁, 수행 방향성, 설정 이렇게 하는 거지. 외국에는 유럽에는 이걸 통해서 과학, 수학, 이게 철학 이런 걸 많이 발전시켰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갖다가 안정을 시켰던 사람이 원효대사라고 하는 거야. 원효대사, 의상대사 이런 양반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불교적 철학적 논증의 세계를 구축을 했다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나 뭐 칸트 뭐 이런 양반들이 이제 그 논리학의 어떤 대가들이 된 거고. 그래서 이 인명학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 여겨야 돼. 나도 이거에 근거해서 무슨 것을 판단하고 여기에 근거해서. 여기에서 이거를 알아서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거야. 그냥 했는데 여기에 맞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할 때 항상 좀 그런 거. 스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스님 얘기하는 거를 100% 믿지 말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경험하고 난 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죠? 경험한 거, 체득한 거, 본인이 본 거. 근데 이게 뭔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그런 거에 대해서 부합하는 설명을 통해서 개합을 시키는 거예요. 이 개합을 시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거기에서 의문의심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개합이 되면 의문의심이 사라지는 거거든. 왜냐면 우리가 개합이 안 됐기 때문에 의문의심이 생기고 삐딱하게 보이고 사적으로 보이고 하는 거야. 개합이 딱 되면 의문의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고 뭐를 보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개합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만약에 저 인지라고 하는 놈, 이 영지한 놈이 불성하고 완전히 개합이 딱 돼버리면 의문의심이 싹 사라져 버려. 의문의심이. 그 개합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생이 되는 거거든. 자기 논리가 생기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인명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했어요. 이런 거를 잘 하면은 단순하게 이게 우리가 이제 이건 논리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수행에 이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불교는 다 수행에 도움되기 위한 다 방편이야. 인명학이 됐든 논리학이 됐든 뭐 사마타가 됐든 위파사나가 됐든 모든 것 불교의 모든 8만4천가지 법문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한 어떤 지침서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지. 못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못 가면 소용없어. 모르고도 가면 장땡이야. 근데 알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 그지? 알고 가면은 금상첨화. 모르고도 그냥 가면은 천만다해. 그지? 근데 알기라도 알면은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요. 그지? 불행 중 다행. 그래도 알고 가는 게 그래도 낫지. 그래서 이제 지금 한번 오늘 인명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